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이분의 좀 독특한 세계관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예술이나 건축 같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는지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슈타이너의 생각은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슈타이너 본인의 강연록이나 글들, 그리고 특히 1907년에 뮌헨에서 열렸던 그 신지학 총회 기록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그가 영성이랑 예술, 건축을 어떻게 하나로 엮으려고 했는지 그걸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예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슈타이너는 예술이 그냥 뭐랄까 아름다운 걸 만드는 활동 이상이라고 봤잖아요. 이게 영적인 통찰? 그가 인지학이라고 불렀던 정신과학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당시 일부 예술가들은 오히려 이런 영적인 접근이 내 상상력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반응이 있었죠. 아무래도 영적 과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딱하고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인간이나 세계를 진짜 이해하려면 그냥 물질적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적인 세계 자체가 원래 아주 예술적으로 창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깊이 알면 자연스럽게 예술적인 표현이 나온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영성 탐구가 오히려 예술의 원천이 된다. 그렇죠. 그의 인지학이라는 게 바로 그 영적 세계를 나름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시도였고요. 그래서 슈타이너한테 예술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또 다른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1907년 뮌헨 총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뭐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총회는 슈타이너 사상을 정말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그 공간 자체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죠. 공간 자체가 메시지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 행사장 벽을 전부 붉은색으로 칠했어요. 이게 그냥 축제 분위기를 내는 걸 넘어서서 생명력이나 변형, 이런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거죠. 비애적으로는 보통 신정한 창조와 연결되는 세계 통상적 의미와는 또 다른 맥락을 부여했고요. 붉은색 벽이라 강렬했겠네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있었죠. 인간이랑 우주의 진화 단계를 상징하는 일곱 봉인이라는 그림들을 걸어놨고요. 또 입구에는 기둥 2개를 세웠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합니다. 아, 야긴과 보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다는 그 기둥들. 네, 맞습니다. 보통 지식과 생명, 이런 근원적인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죠. 슈타이너는 이걸 통해서 아주 오래된 서양의 비애적 전통, 예를 들면 로젠크로이츠 같은 흐름과 자신의 인지학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공간 디자인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를 담으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공연도 있었어요. 슈타이너가 직접 연극을 연출했거든요. 아, 맞다. 그 연극이요. 슈레이의 엘레우시스의 신성극이었죠. 근데 배우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었다고요? 네, 그게 또 특징입니다. 신지학협회 회원들이 직접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연극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체험하고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둔 거죠. 약간 뭐랄까 의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하, 참여 자체가 중요했던 거군요.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열정 같은 게 있었겠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위넨에서의 경험들이 나중에 슈타이너 건축사상으로 쭉 이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담아서 설계한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요? 정확합니다. 뮌헨 총회가 일종의 임시적인 실험 무대였다면 이후에 슈투트가르트 같은 곳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그 아이디어를 더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한 시도들이죠. 슈투트가르트의 괴테의 안음 같은 건물이 대표적인 예시인가요? 그렇죠. 그는 공간이 우리의 의식 상태나 영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네모 반듯한 건물과는 좀 다르게 타원형이라던가 유기적인 곡선 형태를 많이 썼어요. 기동 디자인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7개의 기둥에 각각 다른 행성의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또 기둥 자체의 형태도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변하는 식으로 만들었죠. 천장도 막 평평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 궁융 형태로 만들고요. 이게 그냥 예쁘게 보이려는 디자인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어떤 원리, 그 통찰에서 직접 나온 형태라고 본 거예요. 와, 정말 건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공간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감각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거죠. 듣고 보니 흥미롭네요.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디자인된 공간이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생각이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예술과 건축은 단순히 보기 좋고 쓰기 편한 걸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네, 분리되어 있던 지식, 예술,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거대한 시도였죠. 일종의 종합예술 작품, 게삼쿤스트베크를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모든 슈타이너의 시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우주가 진화해온 그 거대한 과정, 토성기, 태양기, 달기 같은 행성 단계로 상징되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자신, 우리의 위치와 목적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의 건축물 형태에도 그런 우주적인 순환과 시간관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광활한 우주적 사이클,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당신이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성장 과정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